부모님한테 얘기해. 흔들리는 가정, 늙은이네 집, 장씨네 노인 부부는 그래도 평생을 참말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었어. 아침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하고 정답게 인사하며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묵묵히 도와가며 살림을 꾸려갔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라겠노? 그냥 자식들만 잘 키워서 떳떳하게 살게 해주면 그만이지 뭐.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어. 그렇게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시골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 되었지. 집 한 채는 자기 소유였고, 가게도 나름대로 단골들이 꽤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 하지만 요새 들어 할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 큰아들 준호가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처음엔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집이랑 가게를 담보로 잡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야. 아버지,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이런 작은 장사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좀 큰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준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 뭔가 조급하고 욕심이 앞서는 것 같았거든. 망가진 꿈. 준호는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데 나왔지. 졸업하고 나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몇 년 일하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어. IT 관련 사업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그쪽이 뜨던 시기였거든. 우리 준호 녀석이 정말 대단하네. 벌써 직원도 20명이나 둔다고 하던데.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들 자랑이 절로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준호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는 거야.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더 큰 걸 벌이려고 했어. 투자도 더 많이 받고 사무실도 더 크게 옮기고 직원도 더 많이 뽑고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닥친 거야. 하루아침에 투자가 끊기고 거래처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어. 준호는 급한 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남은 건 엄청난 빚더미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회사 다닐 걸 그랬어. 준호는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 사업 실패로 생긴 빚만 3억이 넘었고 그 중에는 은행 돈도 있었지만 급한 대로 빌린 사채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수진은 원래 성격이 예민한 편이었어. 준호랑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거든. 우리 남편,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야. 요새 정말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 하루 종일 준호를 다그치고 핀잔을 주는 일이 많아졌지. 당신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나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어. 특히 채권자들한테서 전화가 올 때면 아예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지. 또 누구야? 또 돈 달라는 거지. 당신 정말 이 꼴로 살 거야? 그런 날이면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아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수진도 나름대로는 스트레스가 심했어.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갑자기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막막한 거야. 아이들 학원비도 내기 어려워졌고 생활비도 빠듯해졌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직장이라도 계속 다닐 걸 그랬네. 수진도 후회가 많았지.
하지만 지금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 기간도 길어서 쉽지 않았어. 끝없는 전화벨 소리. 오후 3시쯤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울렸어. 여보세요? 장준호 씨 맞으시죠? 대한캐피탈입니다. 이번 달 상환금이 아직 입금이 안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지. 장준호 씨,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준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 변명할 거리도 없었고 당장 돈을 구할 방법도 없었거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준호 자신도 언제 해결될지 확신이 없었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은행에서 빌린 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어. 담보가 있으니까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하지만 사채는 달랐어. 이자도 높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늦어도 바로 압박이 들어왔어. 형님,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사채업자들은 언제나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투 속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어. 준호는 그들이 무서웠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 아내의 차가운 시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 수지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내 불만 섞인 말을 내뱉었지. 오늘도 또 전화 왔더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그런 말을 했어. 중학생인 큰아들과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고 있을 뿐이었지.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아이들도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 이사 갈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수지는 쌀쌀맞게 대답했어. 그러고 나서 준호를 흘깃 쳐다보며 말했지.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해봐.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주시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준호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어.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어.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단계까지는? 당신, 정신 차려. 이미 늦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아이들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부모님의 따뜻함.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어.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지. 사업이 잘 될 때는 자주 들르곤 했는데 요즘에는 얼굴 보이기가 민망해서 피하고 있었거든. 준호야, 언제 왔노? 밥은 먹었나?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반갑게 맞아주었어. 할아버지도 마루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맞았지. 요새 바쁘다고 얼굴도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준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와서 상을 차려주었어. 김치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직접 담근 각종 반찬들이었지. 평소 같으면 무심코 먹었을 음식들이었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맛있던지. 우리 준호 많이 말랐네. 요새 밥 제대로 못 먹나?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 이런 부모님께 어떻게 집을 담보로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아들이 요즘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 그게 좀 어려워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거든.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빚도 많이 생겼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얼마나 어려운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어봤어. 3억 정도요. 3억이라.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 그 집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그 정도 돈은 마련하기 어려웠거든. 괴로운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수지는 이미 잠든 지 오래였지만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이 복잡했어. 부모님께 집을 담보로 잡혀달라고 부탁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게 분명했어. 핸드폰이 윙윙거렸어. 새벽 2시였는데도 문자가 온 거야. 장준호 씨, 내일까지 이자 입금 안 되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옆방에서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게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빚을 없앨 수도 없었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겨우 잠이 들었어. 하지만 그마저도 깊지 못한 잠이었지. 꿈속에서도 사채업자들이 나타나서 괴롭혔거든. 새로운 아침의 무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어. 어차피 잠도 제대로 못 잤고 해야 할 일도 많았거든.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이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 요즘 들어 밤마다 말다툼을 하다 보니 수진도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었어.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 오늘 안에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 부모님께 정말 부탁을 해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어.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께 이런 부담을 지워드리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 보였어.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고, 사채는 이미 한계였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부탁할 만한 금액도 아니었고,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 아직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일찍 올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 장준호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 준호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 드디어 그들이 집까지 찾아온 거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준호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느낌이었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생각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준호는 곧 알게 될 거야. 사채업자의 발자국, 아침의 불청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2 남자를 보자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었지. 둘 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 일찍부터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키 큰 남자가 정중한 말투로 말했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딱히 미안하다는 기색은 없었지. 네, 들어오세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지.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뿐이었어.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 수진도 마찬가지였고, 준호는 최대한 조용히 말하려고 노력했지.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덩치 큰 남자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 그러고 나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지. 차가운 계산서. 자, 여기 보세요. 원금이 8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자가 이만큼 밀렸어요. 키 큰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설명했어.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준호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지. 1억 2천.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월 15%씩 복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준호는 머리가 띵해졌어. 8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다니.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줄 몰랐어.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자는 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전액을 못 내셨잖아요. 모자란 부분은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들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 하지만 준호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지. 덩치 큰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 형님,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번 달 안에는 최소한 이자라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1,800만 원입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어. 1,800만 원이라니. 그 돈이 어디 있겠어? 수진의 등장. 그때 침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 수진이 일어난 모양이었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거실로 나오더니 낯선 남자들을 보고 멈칫했지. 여보, 이분들은?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어. 그 사이에 키 큰 남자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남편분과 사업상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지는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어. 남편의 굳어진 표정,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그리고 이 이른 시간에 찾아온 정장 입은 남자들. 모든 게 심상치 않았거든. 그렇군요. 그럼 이야기하시죠.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어.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였지. 위협의 그림자.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덩치 큰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 우리 사장님이 참을성이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 같으면 벌써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 등골이 서늘해졌지.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잖아요.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키 큰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 이렇게 하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최소한 절반이라도 갚아주세요. 절반이면 900만 원이요. 900만 원. 그것도 준호에게는 큰 돈이었어.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수진의 날카로운 질문. 커피를 가져다 놓으면서 수진이 끼어들었어. 실례지만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 건가요? 준호는 아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더욱 당황했어. 지금까지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았거든. 그게 1억 2천만 원입니다. 덩치 큰 남자가 대신 대답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지. 1억 2천만 원요? 네. 원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어서요. 수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 그 정도 빚이 있는 줄 몰랐거든. 당신, 나한테 3억이라고 했잖아? 준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어. 사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은행 빚까지 합치면 정말 3억이 넘었거든. 다른 데서도 빌렸나 보네요. 키 큰 남자가 알아챘어. 은행에서도 좀.
얼마나요? 2억 정도. 그러자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지. 무서운 제안. 형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덩치 큰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 집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 집 말이에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 그들이 부모님 집까지 알고 있다니. 그건 어떻게. 우리도 이 일을 오래 했거든요. 당연히 알아봤죠. 키 큰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 그 집을 담보로 잡으면 은행에서도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돈도 갚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부모님 집인데, 형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일 날 텐데요. 그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 하지만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 아이들의 눈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 큰아들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지. 다행히 거실로는 오지 않았지만 아이가 깨어 있다는 게 걱정되었어. 아이들이 있나 보네요. 네, 둘 있어요. 그럼 더욱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네요. 아이들 앞에서 안 좋은 일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어.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수진도 그 말뜻을 알아챘는지 얼굴이 새파래졌어. 당신,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 이제는 화가 아니라 공포였지. 마지막 통첩. 두 남자가 일어서면서 정리를 시작했어. 그럼 이렇게 하죠. 3일 드릴게요. 3일요? 아까는 일주일이라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키 큰 남자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어. 3일 후에 연락 안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나간 후 집 안은 죽음같이 조용했어. 준호와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절망의 대화.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 생각할수록 막막했거든. 부모님한테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이 선택할 일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뭘 할지 몰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그러자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났지. 쉿, 애들 깬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큰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어.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씻고 아침 먹어. 준호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 이 아이의 미래가 자꾸 걱정되었거든. 부모님께 가는 길. 오전 10시쯤 준호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 발걸음이 무거웠지.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아온 부모님께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길을 걸으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어.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준비하던 모습.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반찬 만들던 모습. 그런 부모님께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에이, 씨발. 준호는 혼자 욕을 내뱉었어.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지. 할아버지의 예감.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어. 준호가 오는 걸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지. 준호야,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영 좋지 않네. 아버지.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할아버지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며 할머니를 불렀어. 여보, 준호 왔어.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더니 아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우리 준호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노? 밥도 제대로 못 먹었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진실의 고백.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아서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사실 어제 말한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어. 빚이 3억이 아니라 5억 정도 돼요. 5억이라.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어요. 3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 사업 실패, 사채, 위협까지. 할머니는 중간중간 아이고, 어쩌나 하며 한숨을 쉬었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 무거운 결정. 그래서 죄송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아주시면. 담보로? 할아버지가 되물었어. 네,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지.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쓸쓸했어. 그런데 자식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할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 어쩔 수 없지 뭐.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아버지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어두운 그림자. 하지만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 만약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생명보험금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어.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구나. 그럼 내일 은행에 가보자.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어.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 과연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의 보험 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서워졌지. 유혹의 불씨, 은행에서의 절망. 다음 날 오전,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농협 지점에 갔어.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는데 지점장도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 장 어르신, 오랜만이네. 근데 무슨 일로 오셨나? 아, 김 지점장님. 우리 큰아들 일 때문에 왔어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지. 그런 상황이시군요.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점장의 얼굴도 어두워졌어. 요즘 부동산 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진 상황이었거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 하지만 준호에게는 3일밖에 시간이 없었지. 지점장님, 급한 일인데 좀 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준호 씨 상황은 이해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서. 결국 그날은 서류만 접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할아버지는 집에 오는 길에 한숨만 쉬었어. 우리 준호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될 줄이야.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네. 아니에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 부모님께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도 죄스러운데 당장 해결책도 없고. 수진의 독설.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날카롭게 물어봤어. 어떻게 됐어? 감정평가 받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해. 일주일? 당신 정신 없어.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은행 절차라는 게 있잖아. 준호도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어. 절차? 지금이 절차 따질 때야?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수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어.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준호를 쳐다봤지. 당신 부모님 보험 살아있지? 보험.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 보험 말이야. 생명보험. 그게 왜? 당신도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어제부터 얼굴에 다 나와 있어. 수진의 말에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금기의 대화. 수진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왜 안 돼? 수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 당신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 70이 넘으셨지. 언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는 나이야. 수진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사고라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 보험금 받고,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준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었거든. 왜? 솔직해져 봐. 당신도 그런 생각했잖아. 수진의 눈은 차갑게 빛났어.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젯밤에 뭔가 찾아보고 있었잖아. 서랍 뒤지는 소리 다 들었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 정말로 부모님 보험 증서를 찾아보긴 했었거든. 어둠 속의 계산.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수진이 조용히 물어봤어. 3억. 3억이면 충분하잖아. 사채도 갚고, 은행 빚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수진의 계산은 냉정했어. 마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수진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누가 알겠어?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 아냐? 준호는 아내의 변한 모습이 무서웠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희생이 어디 있어? 우리도 살아야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 당신이 결정 못하겠으면 나라도. 뭘 한다고?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잖아.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 아내가 이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 아이들의 그림자.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꽂는 소리가 났어. 큰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 엄마, 아빠, 나 왔어. 두 사람은 급하게 대화를 멈췄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눈치챘지.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급하게 대답했어. 학교는 왜 일찍 끝났나? 오늘 선생님이 일찍 보내주셨어. 근데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 요새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민수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공부나 해. 어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 민수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 밤이 가져온 어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옆에서 수진은 곤히 자고 있었는데 어쩜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싶었지. 정말 그런 일을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았어.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보험금 3억으로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소리도 들렸어.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
준호는 머리를 흔들었어.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 새벽 3시가 넘어서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어. 서재로 가서 부모님 보험증서를 다시 꺼내봤지. 생명보험금 3억 원, 사고사의 경우 2배 지급. 증서를 보면서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 사채업자의 재방문.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 이번에는 3명이었어. 전에 왔던 2명에 더해서 더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함께 온 거야. 형님,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이 많은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오히려 더 무서웠지. 죄송합니다. 은행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은행. 부모님 집 담보로 잡으시는 거군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감정평가도 받아야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 우리도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 이게 뭔지 아시죠? 사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들이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수진의 결심. 사채업자들이 간 후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수진아, 당신이 못하겠으면 나라도 해야지.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 수진의 눈에는 광기 비슷한 게 서려 있었어. 어떻게 할 건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방법은 많아. 할아버지가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할머니가 가게에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정말 그럴 거야? 다른 선택이 있어? 수지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 내일이 할머니가 혼자 가게 지키는 날이지. 할아버지는 병원 가시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당신이 몰래 알아봤던 거 나도 다 봤어. 컴퓨터 검색 기록에 다 남아있더라. 준호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게 끔찍했어. 양심과의 싸움.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집 근처를 혼자 배회했어.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 안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온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텔레비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 저분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하지만 동시에 사채업자들의 위협도 생각났어.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하던 모습.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준호는 담장에 기대서서 한참을 생각했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지. 악마의 속삭임.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 결정했어? 아직.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 내일 오후에 할머니 가게에 들를 거야. 가스레인지 점검하러 온 사람인 척해서. 정말로 그럴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 그런데 나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당신이 도와줘야 해. 내가 할아버지를 먼저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두 분이 함께 있으면 복잡해져. 수지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 그 차가운 계산력이 준호를 소름 끼치게 했지. 수진아,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순간 준호는 아내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 마지막 망설임. 하지만 만약 들키면 들킬 리 없어.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어. 완전 범죄. 할아버지는 산책하다가 실족사, 할머니는 가스 사고. 자연스럽게 수진의 말을 들으니 준호는 정말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 그런데 정말로 보험금이 나올까? 수사받으면 어떻게 하고, 왜 수사받아? 자연사인데. 나이도 많으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 수진의 논리는 철저했어. 하지만 준호에게는 여전히 부모님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지. 어젯밤에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준호 힘들어 보이더라. 뭔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 내일이면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올 거고. 그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알겠어. 결국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선택을 한 거야.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선을 넘은 거지. 그럼 내일 낮에 할아버지, 내일 저녁에 할머니, 한 번에 하면 안 될까? 너무 시간 차이가 나면 의심받을 수도. 그것도 그렇네. 그럼 내일 저녁에 두 분 다. 두 사람은 마치 일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차분하게 대화했어.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지. 새벽의 후회,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자신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깨닫고 아니 온몸이 떨렸어. 내가 미쳤나? 어떻게 부모님을. 하지만 이미 수진과 약속한 일이었어. 그리고 시간은 없었지. 오늘 중에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거야.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 동이 트고 있었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하루가 끝나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정말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마지막 망설임이 있었지만 준호는 이미 선택했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알고 있었어.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들켜버린 비밀, 계획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 혹시나 해서 동네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지. 평소보다 일찍 나온 할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봤어. 평소와 다를 게 없네. 할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당 청소를 하고 계셨어. 할머니도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지. 그 모습을 보니 준호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어. 어떻게 저런 분들을. 핸드폰이 울렸어.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지. 오늘 꼭 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시간 없어. 준호는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갔어. 수진의 치밀한 준비.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 뭐 하는 거야? 알리바이 만드는 거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게. 수진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어.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받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영수증 다 챙겨둬야 해. 그런 걸로 충분할까? CCTV도 있고 카드 결제 기록도 있고 완벽해. 수진의 치밀함이 오히려 무서웠어. 언제부터 이런 걸 다 생각해뒀던 걸까?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할 건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할아버지는 저녁 산책 나가시잖아? 그때 뒤에서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누가 보면 어떻게 하고. 그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제 확인해봤거든. 수지는 이미 현장 답사까지 마친 상태였어. 할머니는 가스 사고로 해야겠어. 가게 문 닫고 정리할 때 가스가 새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
준호는 더욱 현실감이 났어. 정말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미정이의 의심. 그때 막내딸 미정이가 아침 먹으러 나왔어. 평소보다 조용한 부모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눈치를 보더라고.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밥 먹어. 수진이 급하게 대답했어. 하지만 미정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지. 요새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 맨날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 미정이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밥만 먹었지. 준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 이런 일이 끝나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남을까? 아빠는 왜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러 가? 미정이가 갑자기 물어봤어. 바빠서 그래. 할머니가 아빠 보고 싶어 하시던데. 어제 전화하셨거든. 그 말에 준호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 할머니께서 자신을 걱정하고 계신다니. 할머니의 전화. 미정이가 학교에 간 후 정말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 준호야, 요새 얼굴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바빠서. 바쁘긴 뭘 바빠. 어제 은행 갔다 온 거 말고는 집에만 있으면서. 할머니는 준호의 거짓말을 금세 알아차리셨어. 오늘 저녁에라도 밥 먹으러 와. 할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좀. 왜? 무슨 약속이라도 있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 그럼 내가 반찬이라도 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래도 돼. 하지만 너무 멀리 하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호는 더욱 괴로웠어. 오늘 저녁이 할머니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오후에 알리바이 만들기. 오후 2시쯤 준호와 수지는 계획대로 은행에 갔어.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대출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준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빨라야 내일 모레. 내일 모레라니. 너무 늦었어. 사채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은행을 나와서 백화점으로 갔어. 수지는 이것저것 사면서 영수증을 챙겼지. 이런 걸로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남잖아. 수진의 계산은 치밀했어. 하지만 준호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지. 저녁 시간에 접근. 저녁 6시가 되자 수진이 준호를 쳤어. 이제 가야 해. 정말로 해야 하나?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다른 방법이 있어?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 그럼 먼저 할아버지를. 7시쯤 되면 산책 나가시니까 그때를 노려. 두 사람은 부모님 집 근처로 향했어. 가는 내내 준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 할아버지의 산책. 과연 7시가 되자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지. 저기 계단 있는 곳까지 따라가. 수진이 준호에게 속삭였어. 할아버지는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며 걸으셨어. 평화로운 모습이었지. 가끔 아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시고. 저 계단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 수진의 말에 준호는 온몸이 굳었어. 정말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계단 근처에 다가오셨어.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 지금이야. 수진이 준호를 떠밀었어. 하지만 준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왜 안 가? 할 수가 없어. 정말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어. 그리고 준호와 눈이 마주쳤지. 들켜버린 순간, 준호야? 왜 여기 있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셨어. 아버지. 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 수지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숨었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냥 산책하러 나왔어요. 산책, 이 시간에? 그것도 이런 곳에서?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어.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 따뜻한 목소리에 준호는 거의 무너질 뻔했어. 어떻게 이런 분을.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가 준호의 팔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 집에서이 되면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 아이고, 우리 준호 왔네. 밥은 먹었나? 네, 먹었어요. 준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노?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준호는 더욱 괴로웠어. 할머니, 저 사실은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 아이고, 우리 준호가 왜 이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할머니가 준호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 그 따뜻한 손길에 준호는 더욱 눈물이 났지. 진실의 고백. 할머니, 할아버지, 저 정말 나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채업자들이 위협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두 분한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 보험금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그래서 오늘 밤에 그만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 이미 충분히 알았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 우리 준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어. 부모의 마음. 준호야, 고개 들어. 할아버지가 준호를 일으켜 세우셨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잘못이지.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부모라는 게 말이야. 자식이 위험하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준호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직접 손을 댔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와서 고백한 걸 보니 아직 우리 준호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정이의 숨은 목격. 그런데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 미정이가 부모님 집 담장 근처에 숨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야. 미정이는 오늘 오후부터 부모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왔던 거지. 처음에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안심했었어. 하지만 창문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험금 때문에. 미정이는 믿을 수 없었어.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온몸이 떨렸어. 무서웠고 슬펐고 화도 났지. 수진의 기다림. 한편 수진은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어.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닐까?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 뭔가 잘못됐나? 수진은 점점 초조해졌어. 새로운 계획이 수립. 집 안에서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어. 일단 사채업자들을 어떻게 해야겠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집을 담보로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나? 할아버지의 질문에 준호는 고민에 빠졌어. 사실 수진이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계획?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수진이가 직접.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 수진이가 우리를? 네, 죄송해요. 미정이의 결심.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미정이는 결심을 했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 엄마를 막아야 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미정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지. 다행히 수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 골목 어귀에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 미정이는 숨어서 엄마를 지켜봤어. 엄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있었지.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생각이구나. 미정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 딸의 목격. 엄마. 미정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수지는 깜짝 놀랐어. 미정아? 너 왜 여기에? 엄마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미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 집에 가야지. 이런 곳에서 뭘? 엄마, 나 다 들었어. 뭘?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려던 일, 그리고 엄마가 대신 하려는 일도.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 미정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미정이가 소리쳤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 들켜버린 계획.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인데. 미정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어리지 않아. 나도 다 알아. 집안이 어렵다는 것도, 빚이 많다는 것도. 미정이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돼? 죽인다는 게 아니야. 사고처럼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야. 미정이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 집에 가자, 엄마. 그리고 아빠한테도 그만두라고 해. 미정아, 안 그러면 나 할머니한테 다 이를 거야. 미정이의 위협에 수지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깨달았어. 가족의 분열. 그때 준호가 부모님 집에서 나왔어. 수진을 찾으러 온 거야. 수진아. 준호가 수진을 발견했을 때 미정이도 함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미정아? 너 왜 여기에? 아빠. 미정이가 아빠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 하려고 했어? 준호는 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어. 미정아, 그게 왜 대답 안 해? 아빠가 잘못했다. 준호는 결국 인정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할 거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정말이야, 아빠. 정말이야. 준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 미안해, 미정아. 아빠가 정신이 없었어. 수진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어. 딸이 다 알아버린 이상.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어봤어.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준호는 확실히 말했어. 그때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 할머니. 미정이가 뛰어가서 할머니를 안았어.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 우리 미정이가 다 지켜줄 텐데 뭐가 무서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보자.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함께 헤쳐나가야지.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지. 비록 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야. 미정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어린 딸이 가족을 구한 거지. 피할 수 없는 결말, 새벽의 각성.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준호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미정이 덕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실 문제는 남아 있었거든. 수진아, 일어나. 준호가 아내를 깨웠어. 수진은 어젯밤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깊게 잠들어 있었지. 뭐야? 벌써 아침이야? 응, 우리 이야기해야 해.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지.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먼저 물어봤어. 모르겠어. 하지만 어젯밤 같은 일은 절대 안 돼. 그럼 사채업자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할아버지의 결심. 오전 8시쯤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 준호야, 집에 와봐.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해봤는데 결정한 게 있어. 네, 금방 갈게요.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 집에 갔어. 혹시 어젯밤 일로 실망하셔서 도움을 안 주시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첫마디는 의외였어. 준호야, 우리가 집을 팔기로 했어. 네. 팔다니요? 담보로 잡는 것보다는 아예 팔아서 빚을 정리하는 게 낫겠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 우리 나이에 무슨 집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자식이 편안해야 부모도 편안하지. 준호는 눈물이 났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 집이 3억 정도는 될 거야. 그럼 내 빚을 다 갚을 수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전에 살던 시골집이 아직 있어. 거기서 살면 돼.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어. 사채업자들의 마지막 방문. 오전 10시쯤 예정대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이번에는 4명이었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도 함께 왔지. 장준호 씨.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준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 어떤 방법 말이에요? 부모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우두머리가 관심을 보였어. 네,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 하지만 집 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빨라야 한 달은 걸릴 텐데.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 수진의 마지막 유혹.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어. 한 달이면 충분하죠.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사채업자들은 고민하는 것 같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말했어. 이자를 계속 내셔야 해요.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수진이 준호에게 속삭였어. 한 달이면 충분해. 그동안. 뭘?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잖아.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 수진아, 아직도 그런 생각을? 어차피 집 팔아봐야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잖아. 확실한 건 보험금이야.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 미정이의 감시. 하지만 미정이는 부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어젯밤 일로 더욱 경각심이 생겼거든.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미정이는 오빠 민수에게 말했어. 무슨 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해치려고 하는 소리. 민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정말이야. 어젯밤에 직접 들었어. 미정이가 어젯밤 일을 자세히 말해주자 민수도 충격을 받았지. 정말로 아빠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고? 응, 그래서 내가 막았어. 미정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야겠다.
오남매는 서로 손을 잡고 다짐했어. 집 매매의 시작.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집을 둘러보고 갔지. 시세가 3억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급하게 팔려면 좀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낮춰야 하는데요? 2억 5천 정도? 준호는 실망했어. 그 정도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었거든. 더 빨리 팔 방법은 없을까요? 경매로 내놓으시면 빠르긴 하지만 더 싸게 나갈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 수진의 음모. 그 사이 수진은 혼자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집 매매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거든. 할아버지가 홀로 계실 때를 노려야겠어. 수진은 할아버지의 일과를 파악하기 시작했어. 매일 오후 3시쯤에는 병원에 가시고 할머니는 그 시간에 가게를 지키고 계셨거든. 그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서 하지만 미정이가 계속 엄마를 감시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지. 엄마, 어디가? 장 보러 간다. 나도 갈래. 안 돼. 집에서 숙제나 해. 숙제는 다 했어. 미정이는 엄마를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 할머니의 눈치.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계셨어. 자꾸만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시간을 확인하고. 수진이가 요새 왜 그러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셨어. 아마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이상해. 할머니의 여유감이 발동하고 있었어. 민수의 발견. 어느 날 민수가 엄마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사고사 보험금 지급 조건, 완전 범죄 방법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 미정아, 이것 좀 봐. 뭐야? 엄마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미정이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 오빠,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 뭘 어떻게? 아빠한테 말해야겠어. 엄마 혼자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준호의 마지막 선택. 민수가 준호에게 수진의 검색 기록을 보여주자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어. 수진이가 아직도. 준호는 수진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 수진아, 그만해. 정말로 그만하자. 뭘 그만해? 너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잖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 수진은 당황했어. 아이들이? 민수가 내 인터넷 기록 봤어. 그제서야 수진은 들켰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했잖아. 그래, 했어. 하지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수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 가족 회의. 그날 저녁, 준호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지. 다들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준호는 수진의 계획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놨어. 수진이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어. 수진아, 정말이냐?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어보셨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 며느리, 우리가 그렇게 밉나?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 수진의 고백, 밉다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집 팔아봐야 빚 다 못 갚고 사채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고. 그럼 우리를 죽이면 되겠다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야. 미정이가 소리쳤어. 미정아, 넌 몰라. 몰라? 나도 다 알아. 돈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미정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 진정한 해결책. 그때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 이렇게 하자. 집은 팔고 모자란 돈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 아버지, 다른 방법이라니요?
가게도 팔고 내 명의로 된 것들 다 정리해서. 그러시면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괜찮어. 우리 나이에 무슨 재산이 필요해? 자식들이 평안하면 그걸로 좋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래. 돈은 또 벌면 되지만 한번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어. 수진의 눈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말 미쳤었어요. 수진은 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어.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다가가서 수진을 일으켜 세우셨어. 됐어, 수진아.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용서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 그날 밤 가족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이사가고 준호네는 작은 전세집으로 옮기기로 했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말했어. 이번에는 정말로 착실하게. 네, 아버지.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미정이와 민수도 마음을 다잡았어. 아빠, 우리가 도울게. 우리도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아껴서. 아이들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났어. 사채업자들과의 마지막 대면.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 집 매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다음 주에 받기로 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 7천만 원이요. 그럼 아직 부족하네요? 네,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어. 다른 방법이 뭔가요? 장인어른이 가게도 팔아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사채업자들은 고민하는 것 같았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의 정리.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어. 집과 가게를 팔아서 빚을 다 갚았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이사 가셨고 준호네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가족이 함께라서 행복했어.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이네. 수진이 말했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 그래. 이번에는 정말로 착실하게 살자. 준호도 마음을 다잡았어. 1년 후, 1년이 지난 후, 준호네 가족은 안정을 찾았어. 준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수진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지. 아이들은 여전히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골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자. 미정이가 말했어.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할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민수도 말했어.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 진정한 깨달음. 어느 날 저녁, 준호와 수지는 아이들이 잠든 후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리가 정말 미친 짓을 하려고 했었네. 수진이 말했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해. 미정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두 사람은 딸에게 정말 고마웠어.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 가족이야. 미정이의 성장. 미정이는 그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지. 오빠,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지? 그래, 미정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진 거야.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해. 그래, 약속하자. 오남매는 서로 약속했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 시골에서 평화롭게 지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준호야,
이번 일로 뭔가 배운 게 있냐? 네, 아버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가족의 소중함도 배웠을 거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도. 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 새로운 꿈. 이제 준호네 가족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지. 아빠, 나는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미정이가 말했어. 그래, 미정아. 넌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민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아빠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빠처럼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의 말에 준호와 수지는 웃었어. 마지막 교훈.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리가 이번 일로 배운 게 뭘까? 준호가 물어봤어.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미정이가 대답했어. 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민수가 말했어.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 덧붙였어. 모두 맞아.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 준호가 마무리했어. 그렇게 준호네 가족은 돈 앞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어.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지. 바로 진정한 가족애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야.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해치려던 아들, 그리고 그를 막아선 어린 딸.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이들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 그리고 그 깨달음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이 글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